저 화면 한번 보십시오. 고등학생 말고 나라 싸우자. 처분이 제1야당 대표 장동혁 대표입니다. 좀 먼저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회법은 매주 목요일 본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정식 국회의장님께 오늘 본회의를 열어 계류된 민생 법안을 처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렸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끝내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국민께서 기다리시는 민생 법안 처리는 또다시 뒤로 밀리게 됐습니다. 어제는 법사위원회 회의장에 몰려가 문 앞에서 피켓팅 시위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며 회의 진행을 방해했습니다. 급기야 무리하게 회의장 진입까지 시도하며 한바탕 소란을 벌였습니다. 함께 일하지는 못할 망정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1시간은 대한민국의 5,160만 국민의 1시간과 같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허송세월하는 이 시간은 5천만 국민의 천금 같은 시간입니다. 국민의힘의 명분 없는 국회 파업을 언제까지나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인내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태업을 지속한다면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고 행동에 옮기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회복세가 신기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KDI는 우리 경제가 반도체 수출과 서비스업 호조에 힘입어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5월 경상수지는 역대 최대인 386억 1천만 달러, 한화 약 58조 6천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경상수지는 1,412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이상 확대되었습니다. 1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율 비율도 85.3%로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정부 목표치인 80%를 향해 가는 안정된 모습입니다.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을 비롯한 해외 주요 투자은행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3.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명확합니다. 경제 회복의 온기가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AI 대전환 시대를 이끌어야 할 청년들에게 충분한 성장의 기회가 돌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된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 기금으로 조성하여 청년, 교육, 지방 균형 발전, 양극화 완화 등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민주당도 좋은 경제 지표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께서 체감하실 때까지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뛰고 또 뛰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린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속도가 경쟁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불법이 아닌 한 모든 행정 절차를 동시 병행해 투자 지원을 원천 차단하라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민주당도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와 동시에 구성했던 지원 TF를 당대표 직무대행 직속 특별위원회로 확대 격상했습니다. 관련 상임위 간사와 해당 지역 국회의원을 투기위원으로 포함시켜 입법은 물론 지방정부와의 협력까지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메가특구 특별법을 비롯해 물관리기본법, 수도법, 산업입지법 등 관련 입법을 신속히 처리하고 예산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기업은 투자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 인허가와 제도, 기반시설 등 예상되는 걸림돌을 먼저 제거하겠습니다.
민주당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 중앙과 지방 정부를 하나로 잇는 든든한 가교가 되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초석을 놓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저급한 막말 정치가 도를 넘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호칭도 성도 빼고 싸우자라는 손팻말을 든 이 사람인지 누군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저 화면 한번 보십시오. 고등학생 말고 나라 싸우자. 처분이 제1야당 대표 장동혁 대표입니다. 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경거망동을 일삼는 자가 바로 제1야당 대표라는 것이 정말 믿기지가 않고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제1야당의 현 주소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그간 공식 석상에서 대통령 호칭을 빼고 반말을 일삼더니 이제는 이런 손팻말까지 들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국가 수반에 대한 예우도 제1야당 대표로서의 품격도 없습니다. 저급하기 짝이 없는 망동입니다. 지난 5월에도 제가 제1야당 대표로서 최소한의 품격을 지켜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는데 전혀 반성과 개선의 기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정치가 대립의 연속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인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라는 게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런 거친 언행을 일삼는 이유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면 초과에 몰린 자신의 정치적 활로를 뚫기 위함입니다. 본인의 정치적 이익과 생존을 위해 국가 수반을 끌어들여 힐나라고 비방하는 못된 정치인인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틈만 나면 독재니 입틀막이니 합니다. 듣도 보도 못한 징계 정치로 독재 정당을 만들고 소속 국회의원들을 입틀막하는 사람은 바로 장동혁 대표 본인임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4일 밤 전주에서 태어난 아기가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현장의 경고가 나온 지 불과 이틀 만입니다. 아기의 명복을 비며 부모님께 깊은 유료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은 한 병원, 한 의료진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명을 의료진 개인의 희생에 기대해온 필수 의료체계 전체의 경고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신생애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고위험 분만 숙가 개선, 지역 가산 확대가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국회가 법과 예산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내년에 시행되는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는 전문 인력 확보와 고위험, 산모, 신생아 진료, 응급, 소아의료 기반 확충에 우선 투입하도록 예산 심의 과정에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한정혜 정책위 의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